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척 습하고 더웠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요.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한 2월 8일로부터는 167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에 전격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주장했던 탄핵 사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후에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에 또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건데 헌재는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 대응 측면을 보면 헌법과 재난안전법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 장관의 발언들, 뭐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했다라는 정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이 참사 책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은 지적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게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뭐 특정인에 의한 게 아니고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장관 한 사람한테 돌리기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을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별도 의견을 냈었던 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뭐 이런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파면을 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별개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률상으로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다수 의견,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 5명의 재판관이 전체 9명 재판관 중에 5명의 법정 의견이고요. 변호사들이 봤을 때 핵심은 중대성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 즉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느냐에서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대했다라는 거고요. 장관 탄핵은 처음이죠. 법관 탄핵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임성근 네. 관련해서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장관 탄핵은 처음이라서 대통령과 다른 중대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인데 법정 의견에서는 중대성 요건까지 나가지 않고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다수 의견에서도 실은 이런 거였어요. 무능을 처벌할 수는 없다였습니다. 규범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규범적 판단의 대상, 즉 법률로서 파면에 이를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별개 의견, 세 분의 별개 의견 같은 경우는 평균적 공무원만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후 대응과 발언,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다. 다만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결정문이 나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전원 기각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헌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우리 사회와 행정부가 무엇을 참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기각 이 얘기로는 다 평가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 무능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의견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라거나 이렇게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탄핵 심판을 함으로써 하는 것은 어쨌든
헌법이라는 어떤 큰 어떤 테두리가 일부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어떤 취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차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능이라고 하면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벌하거나 하는 것으로 헌법 원칙을 다시 뭐 이렇게 복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뭐 그 자체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예상됐던 것인데 다만 헌법재판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적절성을 어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개 의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고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고. 그렇고 그리고 다수 의견에서도 이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든가 대응의 부적절성을 얘기해요. 다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집권 여당과 정권이 돌아봐야 될 것은 야, 이 기각됐다. 야, 정말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적된 바를 얼마나 자신들이 이 지적된 바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그리고 그 유가족과 그들을 돕고 있던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헌재가 지적한 부분을 좀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먼저 보였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이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먼저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일성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온 셈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에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이 악행에 대해서 국민 앞에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유가족한테 이 조의를 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2구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더 격앙된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각 결정 이후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고 12구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한테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헌재 앞에 그 풍경을 좀 보자면 좀 기가 차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 헌재의 기각 결정에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해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보수 유튜버들이 유가족을 조롱하고 자극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유가족을 향해서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소리를 친다거나 이 좋은 날에 뭐 하냐라는 식의 이제 조롱을 이제 쏟아냈고요. 여기에 이제 분노한 유가족들이 이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서 뛰어들다가 이제 충돌이 빚어지고 그 와중에 유가족 일부가 이제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이제 헌재가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과 그에 따른 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장관에 대해 미흡함은 지적했지만 엄정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수 유튜브 네, 김민하 평론가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또 자신들이 뭐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 그러니까 패륜 세일즈 같은 거죠. 패륜 세일즈를 그만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하고 김기현 대표 막 격앙돼 가지고 뭐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의 일부 보도를 보니까는 지금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된 거에 대한 역풍을 기대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여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다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 뭔가를 수습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말로 이런 탄핵 소추권을 남용해서 시비 거는 방식으로 이렇게 탄핵을 소추하고 이랬다. 그럼 저도 그거 비판할 겁니다. 그런 건 잘못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말 남용하는 거지만
이 정권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뭘 책임지고 무엇을 제대로 수사를 했고 뭐를 했습니까? 뭘 수습했습니까? 이 최종적인 어떤 책임자 중에 한 명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래 사퇴하지 않고 예? 무슨 뭐 책임을 딱딱 뭐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임을 좀 하십시오라고 해임 건의를 해도 뭐 듣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와서 그럼 우리는 탄핵 소추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뭐 역풍을 기대하고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 눈에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이제 그 적반하장식의 그러한 태도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피해가 되고 이 손해가 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그 장모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하여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즉각 입장을 냈어요. 오늘은 즉각 반헌법적인 행태 그리고 이제 국민의 심판 이런 뭐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뭐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한 태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편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치고 나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에 좋은 건 쓰다고 그랬습니다. 좀 쓴 걸 삼키세요. 쓴 걸 삼키고 단 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뱉고 그런 게 대통령실이고 그런 게 지도자의 태도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이거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핵심 관계자가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런 거는 법률비서관의 검토를 받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형사소추에서 무죄 받으면 다 반법률적 행태입니까? 재판 걸어서 소추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그 공직자들도 이런 헌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기각되면 검사가 누구 기소해가지고 형사재판 하다가 무죄 나오면 검사들은 다 반법률적 행태를 하는 겁니까? 검사들은 아마 그 법원 판사가 반법률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 저녁 때 술을 먹으면서 뭐 이 분을 삼키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법률비서관의 검토를 받고 멘트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기각되면 다 반헌법이고 반법률인가요?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우리 유가족 대표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민변 윤봉남 변호사 한 명 계속해서 이 법률 사안에 관여하셨던 이 두 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뭐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국토부의 보고자료까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국면인데요.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이제 김건희 라인을 둘러싼,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토부의 새로운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지화 선언이라는 거는 이제 충격요법이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증을 받겠다면서 55건의 문건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검증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오늘 보도 나오는 내용들의 이제 종합입니다. 네. 그동안 원희룡 장관하고 국토부가 해명해왔던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 정작 그 자료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양평군 주민들이 원해서 강화면에 IC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해야 됐고 그 때문에 변경 노선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야만 강화 IC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이 순서가 뒤집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강상면 종점안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중에 강화 IC를 추가한 정황이 문서들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IC 때문에 종점을 바꿨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종점이 바뀐 다음에 강화 IC가 추가됐어요. 즉 강화 IC를 명분 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종점은 이미 바꿔놓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작년 5월에 이제 용역 업체가 본격적인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
5월, 6월에 걸쳐 가지고 몇 차례 이제 국토부에 노선 관련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5월, 6월만 하더라도 이 강화 IC는 그 없어요, 보고 없어요. 안에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강화 IC가 등장하는 게 2022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국토부에 대한 세 번째 보고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업체 자료에만 근거해서 봤을 때는 국토부 설명이 정반대다. 강성면 종점안을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대안 노선을 검토를 할 때 그 KDI를 통해서 있었던 예타 통과안보다 뭔가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있어서 이걸 착수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정작 용역 착수를 했었던 2022년 3월부터 착수 보고를 했었던 2022년 5월까지 2달 동안의 자료가 공개된 목록 안에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그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가 그러면 용역에 착수하자마자 별다른 중간 보고 없이 바로 최저간을 종점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도에 쭉 그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네, 이제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게 반론이다라고 갖고 왔는데 또 그게 안 맞는다 이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오늘 나온 얘기에 지금 반도 안 한 거거든요 설명을.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지금 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그 질문은 본질적으로 누가 왜 바꿨느냐는 거예요. 왜 바꿨느냐. 비용 편익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성 평가까지 예타하면 다 나오는 게 비용 편익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과 정책성 평가, 즉 국민들이 그쪽 국민들이 정말 많이 원했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뭐가 뛰어난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절차, 누가 결정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점점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들으면 말이죠. 들을수록. 그러니까 양평군민들이 원했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 강상면안을 제출하니까 양평군도 놀랐다. 이걸로 뒤집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용역회사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는 아니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미 국토부가 검토한 걸로 지금 요 문서 빠진 문서를 다시 제출 받아 보니까 다시 올린 걸 보니까는 그건 또 국토부가 애초에 검토했던 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뒤집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 그럼 누가 결정했느냐에 대한 지금 최대 의문은 그 양평군에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공공지구 문제 때문에 기소됐던 공무원이 핀셋 승진하신 안 국장님. 그렇죠. 공무원이 승진하면서 그다음에 요 세 개 안을 정리해 가지고 국토부에 공문 보낸 분이 이제 그분이고 네. 나중에 또 승진해 가지고 이 업무를 또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분이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분은 국민의힘의 전 군수이기도 했던 김성교 전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고 이 모든 게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은 또 뭐 대통령이 나한테 빚을 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닌 분이고 이렇게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가 국토부 자료나 뭐 지금 원희룡 장관의 주장에 의거하여 그런 것은 또 반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거치지 않죠. 의심은 거치지 않고 이 미로의 크기와 규모만 복잡해지고 커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충격요법이란 말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충격입니까? 뭐 죽은 사람 살리는 전기 충격인지 뭐 누구한테 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부 다 치료의 대상입니까? 충격요법으로 치료해야 되는? 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충격을 주지 마세요. 충격은 그만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표현에서 이제 국토부의 한 관계자가 한 표현인데 그 표현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사업을 총괄해야 되는 부처의 장관이 그렇게 가볍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격요법을 시행하는 어떤 가벼운 행태를 보여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좀 황당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충격받을 게 많습니다. 장관까지 나서서 충격 주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 사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제 대기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 지금 국토부가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얼기설기 뭔가 덧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잘 기획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착착 내놓는 모양이라기보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도 그겁니다. 국토부가 공개를 했는데 자료 공개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페이지 4개가 빠진 채로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건 또 뭐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발견하여 내게 된 게 사실은 공개를 안 했으면은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근데 정작 국회에 제출할 때는 그 4개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박상혁 의원실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거랑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랑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사후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는 모양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희룡 장관이 소위 그 백지화 선언이라는 걸 백지화 충격요법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한번 그렇습니다. 돌아가 봐요. 그게 이제 7월 초인데 그거 전에만 하더라도 국회 나와서 했었던 발언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어공 늘공 얘기를 하면서 늘공들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장상면 했습니다. 안을 잘못 그렸다라고 그때 잘못 그렸다라는 것을 그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한 꼴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한겨레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된 게 당정 회의를 하는 과정에 국토부 장관이 어딘가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뭔가 메모를 하더니 갑자기 백지화 선언을 던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정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도 백지화 선언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당일날 기자회견에서 다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전화를 받았을까? 장성철 교수도 그 소장도 굉장히 의심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전화 받고 아니,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를 하겠다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신문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인터넷 댓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다 지적을 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이 있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오랫동안 어쨌든 정치 현역에 있던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과연 모르고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두 분의 해석은 어딘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백지화 시켜라라고 하는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의 그 바로 직전 대응 그러니까 이 어공들이 뭘 모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공들이 했기 때문에 어공들이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강상명 안이 잘못됐다는 걸 그렇죠.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상명 안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사안을 계속 지켜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너의 말이 잘못됐다.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을 법하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수습하는 방법은 백지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평 국민들도 원하고 총선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1조 8천억짜리 국회 사업을 보고 그냥 안 하기는 뭐하니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백지화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게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백지화라는 말의 무게를 막 덜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얘기였어. 여러분들 충격 좀 받으라고 한 얘기지. 그렇게 깜짝 중요한 얘기는 놀라셨죠? 아니야. 네?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게 그럼 마음대로 될 것인가?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아직도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은 나는 사업 다시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가능성은 사과를 받은 걸로 그냥 치고 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흥미 관전 포인트다. 진실이 규명됐으니 사과는 받은 걸로 치겠다 하고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이지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로저 그 양해동 열사 분신 방조 의혹 제기했던 조선일보 최윤민 기자죠. 네. 이 사진 그때 독자 제공이라고 써있던 이 사진 사실은 검찰 CCTV랑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업체의 판단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 건설노조가 그 해당 CCTV 영상을 법원으로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진이 춘천지검의 강릉지청 민원실에 달려있는 CCTV 영상과 같은 거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연구소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기사 사진들하고 동일한 장면이 감정 동영상에서 관찰이 되고 감정 동영상이 이 사진 기사 사진들의 원본인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 측에 사진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독자는 누구냐? 춘천지검의 강릉지청에 속한 누군가가 되는 셈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달라면 주는 영상입니까? 신장식의 절대. 뉴스 하이킥에서 달라면 줍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MBC 보도국에서 이 영상 좀 확인하게 주십시오 하면 검찰에서 줍니까?
조선일보에 줬다면 무슨 의도로 왜 줬을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